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유럽 재정 위기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미칠 것이라며 위기 대비 태세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민생 회복의 염원 속에 출발한 19대 국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운용기금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 휘발유 가격이 지난 2월 26일 이후 3달여 만에 처음으로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6월의 첫 주 월요일이었던 오늘 국내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유럽 문제에 이어서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 악화가 증시에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응 전략 짜봅니다. 신한금융투자 명품 PB 강남센터 남경표 대리를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장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연중 최저치로 밀렸다가 가까스로 1780포인트 선을 턱걸이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2% 이상 급락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유로존에 이어 미국의 경기마저 둔화세를 보인 것에 대한 충격의 강도는 더욱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상으로는 주요 수급 주체들이 모두 매도세를 보였으며 외국인이 운송장비, 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2,758억 원을 순매도하였고요. 개인은 1,427억 원, 기관은 920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경기 방어 업종으로 통하는 전기, 가스 및 통신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의료 정밀 및 건설 업종이 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요. 화학주인 LG화학, SK이노베이션, IT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동차주인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 및 기관의 매도 공세 20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450포인트 선까지 급락 마감했습니다. 고용 쇼크로 인한 미국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투심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보이며 유로존 및 중국의 지표 부진도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개인 투자자만 110억 원을 순매수하였고 외국인 및 기관은 각각 128억 원, 4억 원을 순매도하였고요. 업종별로는 금융업종만 소폭 상승하였을 뿐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 마감하였으며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CJ E&M이 8% 가까이 급락하는 등 대부분의 종목이 1에서 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예, 이번 주 체크해 볼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이미 코스피 지수의 기술적인 지지선을 벗어난 상태에서 지난 저점 부근에 국민연금 투입 등 수급적인 개선이 필요한 국면입니다. 그리스 총선 이전에 스페인 은행 부실 이슈가 부각되는 점 자체가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단기적으로는 6월 6일 ECB 회의 및 6월 7일 버냉키 연설 등을 통한 정책적인 발표와 6월 10일 예정된 프랑스 하원 선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비롯한 국채 매입 재개, LTRO3 시행 등 유로존 위기의 전형을 방어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번 주 대응 전략 짜주십시오. 저희 하우스비에 따르면 결국 그리스의 문제 해결 여부는 오는 6월 17일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시장은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글로벌 경제 지표도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의 경제 전망에도 다소 브레이크가 걸리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문제의 중심인 그리스가 해결점을 찾을 때쯤에는 시장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리스크가 커질수록 위기 진화를 위한 정책 공조 및 정책 지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선 좀 더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다소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신한금융투자 명품 PB 강남센터 남경표 대리와 함께 증시 분석과 대응 전략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유럽 재정 위기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미칠 것이라며 위기 대비 태세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열린 간부회의에서 2009년 10월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 위기는 유럽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재정 위기에서 은행 위기로 확산하고 이제 스페인의 은행 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경제 규모가 그리스의 5배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는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스페인의 은행 위기가 촉발되면 그 자체로 충격이 크고 실물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대단히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유럽 재정 위기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며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민생 회복의 염원 속에 출발한 19대 국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폭력국회, 해머국회, 최루탄 국회가 초래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보자며 국회 선진화법, 일명 몸싸움 방지법까지 통과시키며 일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임기 시작부터 여야는 4일 현재 예전의 소모적인 기싸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언론사 파업 대책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 간에 내 것을 지키려는 주장만 난무하고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습니다. 정치권 내에서 원 구성 협상 타결이 유원하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면서 본회의 개의부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각종 운용기금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대상과 규모는 이달 말에 확정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단과 산행을 한 후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상황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며 하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 운용기금을 증액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가운데 일반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상당수 기금을 해마다 증액했다면서 올해도 중소기업 창업 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을 늘려 경기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 휘발유 가격이 지난 2월 26일 이후 3달여 만에 처음으로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현재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의 리터당 2,000원 72전에서 1원 10전 떨어진 1,999원 62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2,100원, 2,001원 7원으로 상승한 후 2,000원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969원 12전으로 가장 쌌고 서울은 2,069원 31전으로 제일 비쌌습니다. 차량용 경유 가격도 1,804원 89전을 기록해 지난 4월 20일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유럽계 은행에서 빌려오는 외화 규모를 크게 줄이면서 차입선을 아시아 지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들의 은행 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하면 채권 회수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유럽계 차입금은 549억 달러로 국내 은행의 총 차입금 2,042억 달러의 2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계 차입금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33%에서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반면 새로운 외화 차입선으로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럽의 4대 기구의 수장들이 유로존을 경제 위기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 중이라고 한 독일 주간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벨트함 존탁 신문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와 헤르만 반 롬페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 등이 지난달부터 개혁 로드맵을 작성해 왔다면서 이달 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결과물이 제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검토되는 안 중에는 각국 예산에 대한 유럽기구의 권한 확대, 금융 분야 감독기구에 대한 새 권한 부여, 예산과 세제, 외교, 안보정책 조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혁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이 3G망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전화를 일방적으로 제한해온 것이 불공정 행위냐 아니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통신업계에 큰 파장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경제부의 윤홍우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망 중립성 논란과 직결된 문제여서 관심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망 중립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3G망이나 4G망 같은 것이 공공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금만 낸다면 그 안에서의 콘텐츠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SKT와 KT가 3G망에서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제한해온 것과 관련해서 처벌 여부를 조만간에 결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바일 인터넷 전화는 흔히 다음에 마이피플이나 스카이프와 같은 무료 인터넷 전화를 말합니다. 이 통신사들의 무료 인터넷 전화 제한에 대한 처벌은 현재 통신업계 최대 화두인 망 중립성 논란과 직결된 문제로 공정위의 결정이 매우 주목이 되는데요. 현재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좀처럼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과연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통신시장에서는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마저 무료로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망 중립성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통신사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SKT와 KT는 5만 4천 원 이상 요금제에서만 제한적으로 무료 인터넷 전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 2항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쟁점은 소비자들이 이미 무선 인터넷 데이터 요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선 인터넷 전화를 통신사들이 제한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가장 큰 쟁점은 소비자들이 이미 3G망에 대한 데이터 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일방적으로 무료 인터넷 전화를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 행위가 맞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무료 인터넷 전화는 음성 통화이기는 하지만 데이터 요금을 사용하는 것인데 통신사들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의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3G 데이터에 대한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인터넷 전화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번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규정이 된다면 통신시장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만큼 이게 민감한 문제인데요. 일단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고요.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와 통신업계의 눈치를 모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신업계는 사실상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료 인터넷 전화가 기계 음성 통화 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료 인터넷 전화가 데이터 내에 3G망에 들어오면서 과다 트래픽을 유발해 전체 소비자의 불편을 불러오고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또 유럽 등에서도 일부 통신사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무료 인터넷 전화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한 행위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소비자 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리는 통신시장이 독과점 체제인 반면에 유럽은 경쟁 체제 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우리 시장 상황에서 독과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 시민단체 등의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어쨌든 방통위의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별개로 하고 이 문제가 실제로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경제부의 윤홍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S 칼텍스는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스 전력 사업과 자원 개발, 녹색 성장 산업 등을 에너지 전문 사업 지주회사인 GS 에너지에 양도했다고 밝혔습니다. GS 칼텍스는 GS 파워 지분 50%를 비롯해 해양 도시가스, 서라벌 도시가스 등 가스 전력 사업과 유전 광구 등 자원 개발 사업, GS 플라텍, GS 나노텍, 3일 폴리머 등 신에너지 신소재 사업이 포함됐고 양도 금액은 총 1조 1,060억입니다. GS 칼텍스는 기존 주력 에너지 사업인 정유와 석유화, 윤활기유, 윤활유 사업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LG그룹이 6월 한 달간 계열사별로 중장기 전략보고회를 갖습니다. 중장기 전략보고회는 구본무 회장과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자, 사업본부장들이 함께 중장기 사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내일 LG생활건강을 시작으로 하루에 한 계열사씩 진행되는 올해 보고서에는 전략과 연구개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이에 따라 각 계열사별로 중장기 사업 전략과 신사업 육성 성과 계획, 그리고 주력 사업 차세대 성장 엔진 분야의 R&D 전략과 장기 원천 기술, 핵심 기술 추진 현황 등이 발표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 일반 인턴 400명과 보조 인턴 100명 등 총 500명의 청년 인턴 사원을 채용합니다. LH는 공생 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채용 인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보조 인턴은 고교 졸업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LH는 하반기에 고졸 사원 200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이 자사의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T클라우드 비즈 고객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버 전용 보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첫 출시된 SK텔레콤의 클라우드 전용 보안 서비스는 방화벽, 침입 탐지, 모이해킹, 침해 분석 등의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용료는 방화벽 월 6만 원, 침입 탐지 월 5만 원, 운영대행 월 3만 원이며 모이해킹은 1회당 50만 원, 침해 분석은 30만 원 등입니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